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5월 4일만 휴가 신청하셨다면, 연차 쓰셨다고 하면 거의 한 5일 정도 연휴가 붙어 있는 그런 날짜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 시장이 끝나고 나서 렘데시비르 관련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아직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되기 전이라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를 단순히 그냥 차트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슈가 하나가 터졌어요. 재료가 하나가 터졌는데, K뱅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K뱅크. K뱅크가 아시겠지만 이제 인터넷 관련된 은행이죠. 인터넷 은행. 보시면 그 기사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2020년 4월 29일 기사입니다. 인터넷 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K뱅크가 한숨 돌렸다라고 좀 기사가 떴어요. 이제 대통령께서 인터넷 전문 은행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금융혁신의 제 1호 공약이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활성화됐을 때에 어떤 종목들이 영향을 주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알소포트입니다. 다날도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변화무쌍하게 다양한 재료로 시장에 영향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올랐던 알소포트고, 그 알소포트가 이제 어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 인터넷 은행법의 국회 통과에 의해서 한 번쯤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아마도 종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 기사가 2017년 4월 5일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보면 이제 K뱅크의 돌풍에 합류했다 이렇게 돼서, 당시에 이제 알서포트의 비대면 영상 인증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뱅크에 대한 수혜 주로 부각을 받았던 거더라고요. 보니까는 알서포트가. 그러면 그 당시는 어땠는가 봤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마감을 했죠. 제가 알서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점은 한 여기부터 말씀드렸어요. 여기 정도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기사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 4월 5일이죠.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 4월 5일, 2017년이고요. 여기서 수치 조회창을 켜서 보면 이때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쪽이 뜰 테니까요. 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제는 바뀌네요. 자꾸 이렇게. 보시면 이때 4월 5일에 상한가를 갔죠. 29.85%. 그 다음 날은 1.13%. 여기서 보면 3,395원까지 떴다가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쭉 밀렸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만일에 이게 5월 4일날 장을 여니까, 그때 월요일이죠. 그때에 오늘의 이슈가 반영이 된다면 이 차트상으로는 어떤 식으로 될까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보면은 우선 이렇게 지금 하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지점이 이렇게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내려보고, 또 얘도 이 정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 캔들에 대해서 앞서서 유심히 볼 필요가 있었던 캔들은 여기 하고, 그리고 여기 양봉 캔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상단을 깨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갭 뜨면서 올라가서 이제 이 캔들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이 캔들에서 몸통과 아래 몸통, 윗 몸통 이렇게 보면, 얘가 여기서 지켜주지 못하고
정확히 3일선을 깨면서 5일선까지 밀렸고요. 5일선에서 버텨주지 못하니까 5일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장이 마감을 한 것이고, 이 이후에 시장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K뱅크에 관련된 기사가 떴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날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당연히 바로 올라가야 되겠죠. 아니면 밀려도 여기 정도까지 밀렸다가 이 6,000원 선을 찍고서 다시 반등을 하든, 아니면 바로 그냥 갭 두고 돌려 세우든 아마 그런 방식으로 나올 겁니다. 상승의 기조가 있다면. 만약에 이게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되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1차적으로 밀리는 거는 6,000원, 2차적으로 만약에 더 밀린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의 하단이겠죠. 이 정도까지 밀리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5,600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만약에 제가 기사가 안 떴다라고 하면요, 저는 아마 1차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6,000원까지 밀릴 것이고, 거기서 아래꼬리 다는 걸 보고 한번 진입을 해서 평단 낮추고 슈팅이 나올 때를 기다리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 급하게 팔기보다는 조금 홀딩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더 밀려서, 왜냐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수요일도 5.33% 빠졌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 캔들 기준의 하단을 못 잡으면, 거기서 지지가 안 되면 이건 밀려서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인터넷 영업인가에 관련된 부분들, 인터넷 은행법 국회 통과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기사에서 못 봤다면, 근데 그게 떴기 때문에 앞서서 다나라고, 그리고 알서포트가 비대면 관련된 어떤 주식으로 수혜주로 엮여가지고 K뱅크랑 같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이번에도 가시화돼서 움직인다 라고 하면 이제는 이 정도까지는 무조건 지켜줄 것 같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지켜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움직였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알서포트가 재택근무 관련한 주식으로 코땡땡 바이러스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돼서, 온라인 계약 관련돼서 또 다시 한번 시세를 줬고, 그리고 불꽃 시세를 한번 주면서 7,770원까지 갈 때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언택트 관련주, 비대면 관련, 그리고 그것은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부각받으면서 올랐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지를 형성하는 것 같았는데, 그죠? 더 오를 수 있거나,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확 줄어버리면서 음봉을 세게 뺐단 말이죠. 음봉을 세게 뺐는데 그에 합당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을 턴 게 아니라 음봉의 크기만큼에 전혀 비례하지 않는, 이렇게 거래량이 정말 적은 그런 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아직도 이 정도 라인에서 잡았던 분들은 조금 더 상승 쪽에 더 기조를 두고 뭔가 홀딩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어떤 재료가 나오면 올릴 수 있겠지만, 안 나오면 밀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 은행법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통과했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한 번쯤 기대해 볼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보면 알서포트가 매동이 4월 29일이니까 수요일날 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매수가 큰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면 4억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뭐 기관에선 600만 원 정도밖에 안 샀지만, 어쨌든 개인이 팔고 외인이 산 장세가 마지막 날에 주어졌기 때문에 외인 쪽에서는 조금 다시 반등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일부는. 그리고 오늘 기사가 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6천 라인과 또 이 라인 5천 한 600원 정도까지 설사 밀리더라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재료가 지금 반짝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월요일날의 시장이 렘데시비르에 대한 소식도 효과가 있다라는 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은 그 이외에도 북쪽 이슈가 빨리 좀 사라지는 날이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더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다행히 우리 시장 마감 후에 렘데시비르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휴 때의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서포트는 꺼질 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더 관련된 뉴스가 떠주면서 이게 좀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요. 그래서 우선은 좀 홀딩 하시면서 월요일 시장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일가는 얘가 어떻게든지 한번 보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단일가는 보합이었네요. 6220원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기사가 떴기 때문에 지금 시끌벅적한 것 같아요. 여러 토론방 등에서. 근데 어떤 식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상승 쪽에서 한번 기다려 볼 필요는 있겠다. 이번에 그리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진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상승의 기대감보다는 그게 과연 어느 정도 그 월요일 날 이게 반영이 되는지 보고 비중을 좀 축소하는 부분들 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쭉 빠져버리면 뭐 축소하고 말고도 없겠죠. 좀 더 보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반등 나와주면서 양목 뽑아내면 그럼 그때는 수익 실현하면서 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연휴 때 조금 더 영상들을 각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종목들이나 제가 이거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종목들은 한번 다시 찍어서 좀 올릴 생각이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